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은 꼭 찍어주셨으면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빠르게 한번 찍어볼게요. 딴 건 아니고 집 사기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기사님들이 가장 우려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, 집 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여러 가지를 이제 대부분 알고는 계세요. 뭐 대표적으로 나는 택배를 할 거야, 생수를 할 거야 이러시면 일반적인 택배 차량 1톤 내장 탑차만 필요하시지 굳이 냉동이나 냉장 탑차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. 뭐 이런 사실부터 이제는 일반인들도 대다수가 알고 있는 이런 집 사기 유형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집 사기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일반인들은 잘 진짜 모르는 거.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요. 처음 들어가실 때 이제 생수 쪽은 조금 덜한데 일반 뭐 CJ, 롯데한진 이런 택배, 소화물 택배, 좀 가벼운 택배 쪽으로 분류되는 그런 거 하시려고 가시면, 저는 뭐 땡땡구, 또는 뭐 땡땡읍 어디에 사는데요, 요 근처에 택배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. 그리고 저는 CJ, 롯데한진 이렇게 있으면, 예를 들어서 저는 CJ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가셨어요. 자리 있다 그래서 가서 설명 뭐 다 들으시고 면접 보시고 일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투입 계약서, 선생님들이, 기사님들이 이제 투입된다는 이런 계약서를 쓰신단 말이에요. 그때 나는 분명히 CJ 생수라고 했잖아요. 투입 계약서를 쓸 때는 그냥 택배라고만 적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, 들어보니까.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? 네, 차 뭐 준비를 따로 하셨든 같이 하셨든 차량부터 일할 준비를 다 했어. 그랬는데 CJ는 지금 자리가 없네요. 롯데나 한진 가세요.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뭐 사실 계약서 상으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거든요. 어쨌든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고 해볼게요. 근데 그렇게 들어가셨을 때 다행히 물량이라도 많이 받쳐주고 뭐 거리가 조금 멀어지더라도,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힘든 배송 업무가 힘든 걸 알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수입 보고 다 가시는 거잖아요. 수입이 많이 나오면 괜찮은데 가보니까 또 수입도 안 돼.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집 사기 유형 첫 번째. 그래서 제가 요거를 뽑았고, 두 번째로는 내가 뭐 택배를 할 거다, 또는 뭐 집 쪽에 뭐 새벽 배송 이런 것도 되게 많죠. 이런 쪽을 하겠다고 어딘가에 가셨어요.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원청이나 회사를 가셔야 되는데, 만약에 내가 뭐 알선 뭐 하청 뭐 이런 데로 가버렸다 라고 하면 계약서를, 정말 그 투입 계약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. 왜냐면 그 옛날 화물 용어로 물대라고 하고요, 요즘은 약간 언어를 순화해서 센터 관리비라고 해서 매달 이 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관리비로 당신의 배송해서 번 수입에 뭐 적으면 4%에서 진짜 많으면 8, 9, 10%까지도 매달 납부를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또는 이제 아예 정액제로 뭐 센터 관리비, 로스비를 미리 측정을 해놔야 되니까 뭐 40만 원이든 50만 원씩을 매달 센터로 납부를 해라, 이런 경우도 있고. 근데 이게 뭐 50만 원씩만 잡더라도 1년이 되면 600만 원. 너무 이거는 출혈이 커서 이제 기사님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, 이건 사기 같은데 라고 다 들어가서 이제 그때 가서 알게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투입 계약서, 내가 이제 업무한다, 업무 계약서 이런 거 쓰실 때 꼭 확인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매달 정기적인 관리 수수료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, 납부할 의무가 없다, 뭐 이런 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,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알선 업체들에서는 이런 조항을 아예 안 쓰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조항 자체가 내가 업무 계약서, 투입 계약서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없으면 제가 들어가는 곳이 뭐 물대라거나 매달 납부하는 관리 수수료 이런 거 없는 게 확실하죠? 라고 여쭤보시고, 확실하다 그러면 요런 조항 하나만 그 계약서 상에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또, 두 개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,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이제 차량이랑 번호판 뭐 이런 거는 배번호가 되는 곳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받으니까 그런 곳은 차량만 필요할 거고, 뭐 아직 배번호 승인이 안 났거나 뭐 정부와 조율 중이거나 하신 곳은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 이런 게 같이 필요한데, 이 차량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 여쭤보세요. 뭐
차량을 내가 갖고 있으면 갖고 가도 되나요? 라고 여쭤보시고 갖고 오셔도 됩니다 하는 곳이 사기가 아닐 확률이 훨씬 높아요. 왜냐면 그 차량이 기존에 있어. 근데 제 차가 뭐 뽑은 지 얼마 안 됐어요. 2020년식이에요. 올해 21년식이에요. 라고 하는데 그거를 무조건 안 된다. 무조건 안 되고 뭐 이 일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회사차로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. 뭐 이런 경우는 뭐 세상은 모르는 거니까 뭐 제가 뭐 신은 아니기 때문에 100%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 95% 이상은 정말 좋지 않은 업체의 경우가 많습니다. 차량을 본인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 판매를 하시고 저희 회사를 통해서 새로 차량을 하셔야 됩니다. 제가 너무 놀란 게 상식적인 수준을 훌쩍 벗어나서 너무 그 심하게 차량 가격을 이렇게 덤태기를 씌우는 그런 곳이 있어서 알아봤죠. 따로 이제 알아보고 차량 한 대를 이렇게 팔았을 때 그쪽 회사가 남기는 게 따로 이제 알선업체 쪽에서 가져가시는 게 1,000만 원 초반 이상이었어요. 너무 놀랐어요.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. 그리고 기사님들도 그 다 알아보시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 중고차 가격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받으시냐 라고 여쭤보니까 뭐 그때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뭐 말을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오늘 2가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3가지가 됐네요. 앞으로 나는 뭐 배송 쪽 업무를 할 생각이 있어. 개인 사업자 기사를 할 생각이 있어 라고 한다면 좋아요보다는 꼭 나쁜 업체에 당하지 않게끔 네, 잘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하셔서 이 영상 보시는 뭐 미래 기사님들 다들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일 찾아서 뭐라 그럴까요? 요즘 언어로 꽃길만 걷는다고 하는데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. 네, 지금 시간이 12월 12일 밤 10시 40분이네요. 급하게 찍은 이유가 있어요. 진짜 울면서 누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어디서 뭐 사기 당하고 왔다 그러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좀 처음에 잘 알아보시고 진짜 좋은 곳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